오늘은 먼저 양자 컴퓨팅 대표적인 두 기업,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을 비교하는 분석 기사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지난 1년간 아이온큐는 약 80% 이상 상승했고, 리게티 컴퓨팅은 무려 3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두 기업 중 과연 어떤 기업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고위험 투자 대상이지만 그중 한 곳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양자 컴퓨팅 접근 방식부터 크게 다릅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며, 이는 큐비트를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실제 원자를 고정시키는 트랩드 아이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리게티의 시스템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아이온큐 방식보다 최대의 10,000배 빠른 게이트 속도를 구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조됩니다. 아이온큐는 속도보다는 정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연산 정확도 99.99%를 달성한 반면, 리게티는 99.5% 수준이며 2026년 말까지 99.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에서는 단 0.49%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하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계산은 하지만 틀린 답을 빠르게 내놓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확도 차이는 매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최근 12개월 기준 약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리게티는 약 7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이온큐의 매출은 최근 3년간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리게티의 매출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전문가들이 아이온큐를 리게티보다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도와 매출 성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서 아이온큐가 명확히 앞서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두 기업 모두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두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확도와 실적 측면에서 아이온큐가 리게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제 역시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보다는 기술 완성도와 시장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리게티보다는 아이온큐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여전히 고위험, 고변동성 자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기에 따라 각 기업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 매수 및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가 향후 10년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기사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거 엔비디아가 게임,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10년 전 소액 투자만으로도 엄청난 자산 증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 기술 트렌드에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온큐는 차세대 계산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기존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렬 계산 능력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인공지능,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양자 컴퓨팅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은 기술 초기 단계에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류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온도, 진동, 전자기장 등 외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해 계산 오류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는 오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아이온큐는 두 개의 큐비트를 활용한 연산 정확도가 99.99%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로 사실상 오류에 가까운 연산을 구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공 상태에서 이온을 포획해 외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트랩트 이온 기술 덕분입니다. 아이온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논리적 오류 발생률을 수천 배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 지금까지 실험 수준에 머물던 양자 컴퓨팅을 실제 산업 현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장 전망도 매우 큽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맥킨지는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24년 약 40억 달러 수준에서 2035년에는 7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양자 통신과 양자 센싱까지 포함한 전체 양자 기술 시장은 2035년 970억 달러, 2040년에는 198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이온큐는 이 모든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기술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시장 규모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아이온큐의 매출은 아직 작지만 성장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매출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상용화 진전과 고객 확대 기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를 보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온큐의 주가 매출 비율은 미국 기술주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고평가로만 보기보다는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 기업이 갖는 전형적인 특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온큐는 1,10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양자 컴퓨터 구축 비용이 30배 이상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진입 장벽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채는 매우 낮고 현금 보유액은 1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재무 구조도 탄탄한 편입니다. 이러한 자금력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나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아이온큐는 단기 실적이나 현재 주가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양자 컴퓨팅이 향후 10년 안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아이온큐는 그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온큐는 단기 매매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 기술에 베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캐시 우드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발언이 화제가 되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는 혁신 기술에 장기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로 파괴적 기술 투자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캐시 우드는 양자 컴퓨팅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점은 아직 매우 멀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아이온큐와 같은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구글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도 자체적인 양자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비트 기반의 기존 컴퓨터를 언젠가는 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에 있는 큐비트를 활용해 동시에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도적인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괴적 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아크 인베스트 역시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 자산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여주었듯 아크는 혁신 기술이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투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발표한 2026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흥미로운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은 본격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된 핵심은 성능 개선 속도가 기대보다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한 구글조차 개발 중인 양자 시스템에서 큐비트 수를 내해에 한 번 정도 2배로 늘리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양자 시스템에서는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이 오류를 제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활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컴퓨팅이 기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시점을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전제로 할 경우 큐비트 수가 4해마다 2배로 늘고 오류율이 같은 기간 동안 40%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자 컴퓨팅이 암호 해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6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큐비트 수가 2해마다 2배로 늘고 오류율이 같은 주기로 40%씩 감소해야 2044년 전후에야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처럼 기술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언제 임계점에 도달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 사이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매우 높은 기업 가치로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매출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시 우드와 아크 인베스트가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파괴적 기술에 누구보다 낙관적인 투자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만은 20년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언급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신호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분명 인류의 계산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수익화 사이의 시간 차이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기대와 서사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양자 컴퓨팅을 단기 성장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AI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캐시 우드가 말하는 만큼의 긴 시간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 흐름과 기술 트렌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